자, 요즘에 이제 올림픽 시즌이라서 아침 여기가 저녁 방송 딱 시작하면은 많지가 않으세요. 네, 좀 시간 지나야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하죠? 네. 네. 뭐 모르겠어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요즘에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스케줄을 잘 모르겠어요. 야구예요? 그럼 또 이제 야구나 축구 같은 거 하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거 보신다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네네. 그러게요. 오늘은 현저히 네. 적네요. 네. 시작하죠.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될 거냐면 이제 뭐예요? 그 요즘에 좀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가 애매한데 갑자기 테마주들이 잘 가다가 갑자기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애매하다는 건데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라이브 회원들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황을 쭉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저녁 때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거에 이제 더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할 때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루함을 느끼는지 왜 그런 건지 이제 원인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애매할 때 뭘 하셔야 되는지 지수가 이렇게 지루할 때 있죠. 흥분할 때 뭘 하면 좋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최대한 깔끔하게 네, 좀 짧게 하고 마칠 예정이니까요. 아무튼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자, 특히 여기 유튜브 쪽이 지금 거의 안 들어오셨군요, 그죠? 네, 승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쪽은 뭐 김옥달님만 1번 찍으셨는데요. 혹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자, 네. 자, 그래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8% 네, 소폭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0.8% 뭐 상승으로 잘 끝났어요. 그런데 뭐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요즘에 종목들 보면은 좀 그렇죠.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할 건데 자 보세요. 요즘에 좀 지루하시죠? 갑자기 언제부터 좀 지루함을 느끼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익이 되게 많이 났어요. 우린기계도 상한가 들어왔죠. 다 팔았어요. 이제 없는데 이것도 다 팔고 이제 그죠? 네. 범양건영도 다 팔고 다 팔았어요. 없어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신일전자도 거의 다 팔았죠. 네.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죠.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약간 좀 그래요. 특히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번 주 한 일주일에서 길면 열흘인데 약간 뭐가 애매합니다. 뭔가 확 다운된 느낌? 그쵸? 지루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자,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라벨라님도 오셨어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키워드는 애매입니다. 애매. 네. 애매하다 할 때 애매. 잠깐만요. 애매해요. 자, 항상 시황을 분석할 때는 내 종목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보는 거냐면 꼭 그래요. 저녁방송이나 이런 거 열면은 무방도 마찬가지고 네. 무방이나 공방, 낮에 하는 공방이나 저녁방송 열면 꼭 내 것만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시황을 잡을 때는 항상 큰 거부터 네.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황을 할 때는 큰 거부터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들은 일단 내 거부터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시황을 거의 못 잡아요. 자, 큰 거부터 보겠습니다. 뭐겠습니까? 시황을 크게 잡을 때는 당연히 해외 거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미국을 보죠. 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다우지수가 어때요? 오르지도 않고 그죠? 떨어지지도 않고 애매하죠? 그냥 올해 5월달에 이제 고점 찍어놓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5, 6, 7 3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애매하죠? 떨어질 것도 같고 딱히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나스닥은요. 이제 다우지수가 쉬는 동안에 나스닥이 5월달부터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고점을 돌파했죠. 그죠? 네.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다우지수가 안 따라오니까 가야 되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누가요? 다우지수가.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애매해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는 뭐 넘어가고, 유럽 보실래요? 독일도 4월달에 고점 찍고 여기 고점은 5월 6월인데 아무튼 4월달부터 거의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3월 말이구나. 3월 말 4월 초부터 크게 변한 게 없다니까. 독일 증시 일명 공포의 박스권이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6월달부터 큰 등락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홍콩 보셨어요? 어우, 이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난리 났잖아요. 여기 공산당 밑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푹 나가떨어져. 옛날에 우리나라 증시하고 홍콩 증시하고 거의 이제 연동이 많이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달라졌죠. 중국 증시도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미국 따라서 같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가는 게 없는 거예요. 애매하죠. 주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시장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화생시장이죠. 화생시장보다 더 큰 게 그러니까 환율시장이랑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라고 하죠. 외환시장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인데, 환율을 볼까요?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애매해요.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돌 건지 애매하게 해놨어요. 되게 애매한 겁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애매하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애매해요 지금. 국제유가도 애매하잖아요. 저번에 7% 급락했다가 다시 올려놓고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애매하게 해놨죠. 이해되시나요? 다 애매해요 지금.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코스피도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애매하죠. 고점인가? 떨어지려고 좀 내려왔나? 의심스러우시죠? 걱정도 되고, 그죠? 네. 왜냐면 개인들이 가장 걱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가장 걱정할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주린이들이 가장 걱정할 때가 언제냐면요, 솔직히 주린이분들이, 이거 주린이분들 무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린이분들이 아직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아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애들을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저학년 어린이들한테 앞으로 말이지 5년 뒤에 외환위기가 올 수 있고 테이퍼링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럼 애기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밥 줘 이러겠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거, 엄마가 화가 나서 짐을 싸고 있어요. 엄마 나갈 거야.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럼 이제 애가 막 울죠. 그렇죠? 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일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미래의 일은 생각을 못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테이퍼링이 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거 비꼬는 거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테이퍼링이 걱정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시가 막 올 거다라고, 증시가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막 설레발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거꾸로 물어봅니다. 기술적으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달라고. 하나도 설명 못합니다. 거의 설명 못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기 좀 해달라고. 설명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서 주워 들은 거예요. 공감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주변에 이 비관론자들이 있으면 입 막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설명해보라고. 설명 못해요. 설명 못한다니까요. 네. 얕은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관론자가 많습니다.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당황합니다. 한 번 더 설명하라고 하면 승질냅니다.
서너 번 더 얘기하면 웁니다.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네? 운다니까요. 아니면 싸우든가. 네. 네, 지금 이제 주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비건론자들은 자기들 속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조종 온다고 지금 자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증시가 좀 애매할 뿐이지, 그쵸? 지수 자리가 애매할 뿐이지 조종이 온 건 근본적으로 아니거든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하다가 넘어갔죠. 개인들은, 특히 주리분들은 눈앞에 있는 거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코로나 4단계 뭐 격상 이거보다 더 센 걸로 하겠다 막 자꾸 이러죠. 저는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안 하고 떠나서 사람들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영업하신 분들 지금 거의 뭐 고사 직전이고 일반 사람들도 지금 힘들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좀 안 괴롭히고. 네. 힘들어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작년 3월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정부에서 막 통제를 막 강하게 하려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개인들이 한결같이 조종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회원가입 하려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아, 조종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 눈앞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주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현재 사람들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같이 갔다가는 그냥 이제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수용소 가스실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반대편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군중들 따라갔다 그렇게 된다니까.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거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게 지금 코로나 대4차 대유행, 그래서 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시장도 망하겠지.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어야 돼. 요 논리입니다. 이해되셨죠? 맞잖아요. 눈앞에 있는 거를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속일 때 통계자료나 일부 사실이죠. 팩트를 갖고 와서 눈에 보이는 걸로 속여요. 맞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갖고 속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게 통계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코스닥도 잘 보시면은 신고가 내놓고 지금 지지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이거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 되고. 근데 아무튼 코스닥도 애매한 거예요. 신고가를 내긴 냈는데 애매한 거예요. 코스피도 애매하고. 그죠? 코스피 대장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면 애매하죠. 109,000원, 8만원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해요. 오늘도 실적 되게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애매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코스닥은 누구예요? 코스닥이 여전히 영향을 주는 건 바이오주니까 셀트리온을 보면 되죠. 셀트리온 보세요.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얼마나 애매해요. 바닥인지 더 떨어질 건지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끝난 건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덩이 먹은 소처럼 이러고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네. 더해요. 덩이 먹었는지 가만히 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지금. 이평선이 벌어졌다가 다 모이긴 모였는데 아래쪽으로 모여있어요. 좀 그렇죠. 사잔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팔잔이 그렇고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다시 사잔이 그렇고 물타잔이 그렇고 쳐다보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해놨어요. 이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은 바이오주의 엄마고,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델타 변이 얘기 나오면서 고점을 찍었던 게 누구예요? 진원생명과. 이 친구도 신고가를 내긴 냈는데 조금 더 냈죠. 요만큼. 전고점이 48,000원인가 47,000원이었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5.0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가는 척 해놓고 지금 떨어지거든요. 다시.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끝난 건지 더 갈 건지.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델타 변이 걸려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이오주도 애매한 거예요 지금. 희한하게 해놨다니까요 지금. 아까 환율 얘기했었죠. 유가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볼게요. 대선주도 할 얘기 많겠죠, 그죠? 대선주 중에 인맥주 토탈소프트 이재명씨 거 애매해요. 오늘 좀 떨어졌는데 애매하죠. 왜냐면 맨날 이낙연 씨하고 이제 윈윈을 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무슨 갈비 뜯듯이, 그죠? 맨날 뜯고 있어요 진짜. 원래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지만 네거티브가 심하면요 정책주가 안 가요. 정책주 안 가는 거는 세력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걸 못 버려서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이미 습관들이 돼버린 거를. 네거티브 서로 뜯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거티브 시작하는 순간 정책주가 잠깐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멈춰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세력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력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종목에 1000만원 매집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10억, 20억, 100억씩 매집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세력이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못한 거 없고 세력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정치인들 잘못이죠.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거티브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맨날 그러니까 알고 참으시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인맥주 중에 이제 토탈소프트 이런 것들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웅진 같은 거 보면은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죠. 근데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왜 이게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 매물대를 옆으로 확장시키면 이만큼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애매하죠? 반등 나와도 애매한 거예요. 서현 템메탈 같은 건 아예 반등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것도 저기 유성열 시스템아주였는데, 그죠? 진도 같은 것도 거의 뭐, 그죠? 저기죠. 애매한 거예요. 반등 나오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의 키워드는 애매라고. 애매. 대선주 중에 정책주 메가인들,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메가인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애매한 거죠. 끝났나요? 더 떨어질까요? 사도 될까요? 물탈까요? 홀딩해도 돼요? 홀딩할까요? 어떡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한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안 끝났어요. 근데 들고 있는 사람도, 말해주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애매한 거예요. 희한하게 해놨죠, 그죠? 요즘에 이래요. 안 끝났어요. 지금 애매하다는 얘기를 지금 반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정책주도 뭐 볼까요? 뭐 보성파워텍? 탈원전이라고 해서 샀는데 떨어지죠? 그건 과열된 종을 잡으셨으니까요. 이건 애매한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떨어지는 게 맞고, 그죠? 아무튼 지금 정책주들도 애매합니다. 아가방컵 저항이 뭐예요? 캐리소프트? 그것도 정책주를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렇게 해놨죠. 캐리소프트도 지금 되게 애매한 거예요.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등 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쭉 찾아가죠. 이렇게 될까요? 그랬었잖아요. 좀 힘드실 거라고. 개인들이 안 팔아가지고 이게 반등이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 나가야 반등이 세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주들도 지금 정체 현상을 보이죠. 애매합니다. 많은데 시간상 패스 할게요. 그 다음에 요즘 메타버스 유행하죠? 메타버스 테마주. 메타버스 테마주도 애매해요. 갈 거면 확실하게 이제 그 유성열 테마주 애니 능률 막 급등하면서 후발주들 막 데려간 것처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장이 애매해요. 메타버스 대장주가 애매하다니까요. 후발주도 애매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애매하죠.
그 다음에 호경 테마주 최근에 CL전자 같은 거 상한가 나왔죠?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꾹꾹꾹 그저 눌러놨죠. SN테크도 그때 상한가 나온 건데 이렇게 놨고요. 애매하죠. 최지영씨 그다음 잠깐 파세코 다 내려왔어요. 그쵸. 호경 블랙아웃 테마주도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최지영씨 관련주 대선주 중에 나중에 좀 올라온 거죠. 이론 보세요. 애매하게 해놨죠. 끝났나요? 아닌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해놨죠. 오픈베이스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후발주자 중에서 안 떨어지는 게 있겠죠. 저희 방에서 사는 후발주자들은 오늘 하락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우두머리들은 녹아내리잖아요. 우두머리들이 녹아내린다는 얘기는 세력이 나가서 딴 데 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최지영 테마주 하던 사람들이 어디 뭐 메타버스 테마주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최지영 테마주 후발주로 들어갔을까요? 최지영 테마주 후발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죠? 예, 맞아요. 최지영씨 테마주 후발주자들은 거의 안 빠졌어요. 우두머리들만 지금 녹아내리는 상한가 나왔거나 그런 것들. 이런 그 후발주들은 멀쩡해요. 근데 이제 우두머리급들은 애매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늘 낮에 이거 원래 어제 저녁 방송 때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안 하고 오늘 낮에 우리 현대는 테마만 얘기했었거든요. 지수나 그 뭐 종목들이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 잘 가는 3인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자번에도 들으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했었는데 낮에 했던 얘기를 저녁 때 잘 안 하는데 오늘 중요해서 애매할 때 잘 가는 3인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선주예요. 두 번째는 품절주예요. 세 번째는 스펙 관련주예요.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 유통 주식수가 적어요. 유통 주식수. 그래서 세력이 금방 후다닥 매집할 수 있어요. 그냥 3분짜리 컵라면 그 정도. 요즘에 간편식 많이 나오죠. 그냥 뭐 시리얼 정도, 물 버서 먹는 거, 우유 버서 먹는 거, 그 정도. 이런 게 있어요. 유통주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력이 반나절이면 매집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시리즈가 3개거든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비관론자들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선주가 급등하면 이제 큰 장 끝났다고.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 때 그때 참고하시고 평상시에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요건 꼭 외우고 계세요. 우선주, 품절주, 스펙 순서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 우선주가 지금 가느냐? 아니요. 가긴 가는데 애매하고요. 품절주도 애매하고 스펙주도 애매해요. 시간상 우선주만 얘기해 볼게요. 우선주 중에 앞에서 이제 테마주로 가장 많이 간 게 노르페인트 우선주잖아요. 요즘에 뭐하고 있어요? 저기 고점이 8만원, 최근에 저점은 24,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의 반토막이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맞았으면 이제 2만원 가는 거였으니까 반의 반토막, 4분 1토막 날 뻔했었어요. 그냥 3분의 1토막 정도로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웅진이나 이런 것들 반등 나오니까 같이 반등 나왔죠. 상한가 치면서 명색이 대장이었는데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러고 있냐면 똑같아요. 매물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오다가 여기서 걸리죠?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켜놓고 보셔도 보이잖아요. 여기 잔뜩 깔려있죠. 그 우선주도 애매해요. 품절주도 애매한 거예요. 스펙주도 좀 뭐 들었다 놨다 하긴 하는데 애매해요.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실적주나 이런 거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 별로 없죠. 뭐 경기 불황 얘기 나오고 그죠? 유동성 축소 우려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4차 대유행
뭐 이거보다 더 센 무슨 고강도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막 그러니까 개인들이 불안해가지고 뭐 했어요? 선제적으로 손절한 거예요. 이게 왜 애매하냐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투매를 해버렸어요. 잘 보세요. 개인들이 투매를 했는데 보통은 개인들이 투매는요 좀 늦어요. 잘 들어보세요. 개인들이 맨 마지막에 던지거든요. 원래는 맨 마지막에 던져. 외국인 던지고 기관 던지고 그 다음에 개인이 던진다고요. 근데 이번에 누가 던졌을까요? 개인이 던졌어요. 항상 그래요.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개인이 던지지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개인들이 던지는 적은 거의 없어요. 맞죠? 근데 이번에 어땠는 줄 아세요? 개인들이 먼저 던졌어요. 보시면 지수가 하락하는 게 아닌데 코스닥이 신고가 나고 있는데 개인들이 던졌다니까요. 왜 던졌냐 이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주 계속 강조하죠.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그만 보시라니까요. 유튜브 보시면서 그래 난 부자 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존감이 좀 높아지시든가요?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유튜브 그쪽이 되게 지금 해로워요. 지금 저도 영상 올리고 있지만 저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잠깐만요. 실적전 이런 것도 안 가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두려워해서 그래요. 최근에 이제 또 선거철 다가오니까 청와대와 저 북쪽에 있는 저기 그 하고 뭐예요 이제 북한하고 또 무슨 정상회담을 한 해 만에 또 슬슬 또 연기를 또 피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대북주가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주도 잘 보세요. 대북주도 애매해요. 지금 이제 30분 넘게 애매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북주 중에 뭐 아난티? 앞에 걸렸어요. 아고점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올라가니까 준비가 안 됐었을 거예요. 좀 애매한 거예요. 철도주 DRTI 똑같이 차트 앞에 걸려버렸어요. 애매한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옛날에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었으면 뭐 북한이랑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막 말이라도 많이 했을 텐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안 나오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진짜 어디 뭐 헬기 타고 어디 가는 것만 해도 막 무슨 얘기했다 막 이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얘기가 없어요.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원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북한하고 이렇게 관계 정립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 얘기 가끔 나오거나 그게 다 언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대북주들이 못 가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뭐라 그래요? 또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근데 아닌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종목들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할 생각이 있다, 할 거다, 해보겠다라든지. 그러면 뭐 이거라도 상한가 갈 텐데 애매한 거예요. 강한 긍정도 강한 부정도 안 하니까. 대북주도 애매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게 최근에 나온 이틀 됐으니까요. 그렇죠? 결론은 애매해요. 근데 지수는 하락한 게 없는데 개인들이 무서워서 손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왜 이래 있냐 이거예요. 데이터에는 지금 저희 고유 종목 아니에요. 그냥 대북주 설명하다 얘기하는 건데 왜 이랬냐 이거예요. 북한하고 전쟁 났습니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 나올까봐 두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조정 나올까봐 두려워서 현금화를 시킨 거죠.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코로나 유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받은 적이 없어요. 김여선님도 어서오세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지금처럼 이제 1차, 2차, 3차, 4차 대유행이 이제 대유행이라는 말을 쓰죠.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1000명, 1500명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죠. 왜냐면 아까 제가 정부 비판을 잠깐 했잖아요. 뭐 4단계, 5단계, 뭐 3단계 플러스 알파 막 이러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하는 대로 집에서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또 신경 5만 원 쓰게 만들고, 그죠? 네. 여행 가고 싶은 사람 여행도 못 가게 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기저기 다 틀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을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부 비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잠깐 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 정부 욕을 잘못하면은 저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 밤에 술 한잔 먹고 유튜브 보다가 쌍욕을 달아요. 네. 그 대자로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쌍욕해요. 네. 그죠? 네. 욕을 하시든지 말든지. 아무튼 대통령 호칭만 쓰면 뭐 욕합니다. 꼭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댓글 달아요. 자고 있을 때. 네, 그때는 주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애매하다는 얘기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애매하죠? 이유는 뭐예요? 예, 개인들이 조정원가가 불안해서 투매를 해서 그래요. 종목들이 이제 7월 중순부터 한 1, 2주 동안 끌려 내려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솔직히 제 방송은 초단타쟁이들이 잘 안 듣거든요. 맨날 떠있는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초단타쟁이들이 제 방송을 듣겠어요? 그죠? 불나방들은 제 방송을 잘 안 들어요. 네. 별로 좋은 얘기 안 해주니까.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대선주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바닥에 사서 그래도 30% 50%짜리 이런 수익을 좀 그 이상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 것 같았는데 떨어졌잖아요. 차트를 뭘 보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메가윈디 볼까요? 네. 이런 기분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니까요. 메가임디 딱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솔직히 우리 그냥 저기 가식적인 대화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상한가 나올 것 같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아, 제가 봐도 그래 보이는걸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볼게요. 그냥 저도 초보자의 눈으로 보면 왠지 상한가 나올 것 같잖아요. 차트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쵸? 그냥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개인들이 이제 많이 들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죠? 네. 솔직히 상한가는 나오게 생겼잖아요. 차트가.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세력이 안 보낸 거죠. 떨어뜨리자 그래서 쭉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종목 있잖아요. 종목마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 근데 그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잘 보시면 메가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만간 상한가나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손절가가 어디냐면, 이 사람들 손절가를 다 알아요. 여기에요. 여기를 깨면 21선쯤을 깨면은 손절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를 그냥 무참히 훅 깨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 올리고 있죠. 이게 메가임디가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게 여기였었거든요. 여기서 사서 접근하고 상한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했었어요. 언제였냐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테마주를 많이 갔을 때 여기였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도 똑같았어요. 메가임디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내가 희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메가임디 보유종목 아닙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코로나 테마주로 이제 올라오려고 할 때 여기였는데, 이거 급등하기 전에 상한가 나오고 이제 뭐 했는 줄 아세요? 병든 닭처럼 병든 닭. 한여름에 닭 어디 축사 가면은 닭들 막 거의 막 실신 직전입니다.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요. 애들이 더우니까. 이 사람들 손절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21선 바로 밑에. 이때도 똑같았어요. 그냥 해서 떨어졌어요. 종목의 성격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다가 개인을 다 속이고, 이때 여기서 그래서 털린 사람 많아요. 저희 방에서 여기서 샀거든요. 네.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털린 사람이 많았었어요. 끝났다고. 어떤 분이 있었는데
종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메가인디를 갖고 있었고 하나는 뭐 딴 걸 갖고 있었어. 근데 이때 막 이제 코로나 막 터진 저기 초기잖아요. 그때 6월달.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아는 지인이었는데 멘탈이 나갔어요. 근데 보유 종목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메가인디, 하나는 다른 거였어요. 그 종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 기억에 그거는 저기 뭐야 희마리도 없고 세력이 매집이 안 되는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개인이니까 실력이 그렇게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일반인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막 중국은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그죠? 네. 이 당시 심각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구경북 사태 터지기 직전이었잖아요. 신천지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시면 가난해집니다. 주식은요 고민을 많이 하면 즉 생각을 많이 하면 가난해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이 여기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이게 여기를 쭉 깨고 떨어지니까 그래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얘를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얘기해줬거든요. 이거 저기 코로나 수혜주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저점을 깼으니까 거래도 없고 에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양봉이 갑자기 나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멘탈이 교통사고 난 차 유리 깨지듯이 쫙쫙 가버린 거예요. 안 판 거는 더 떨어지고 이거는 날라다니고 멘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사셨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재료가 아직 뭐 상하거나 바뀐 게 없다. 세력이 있는 게 확실하다.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사 하나는 정말 괜찮다. 그러시면 어금니 살짝 깨무시고 홀딩하세요. 털리지 마시고. 이해되셨어요? 털리지 마세요. 가난해지지 마시라고요. 비관론자들 그 달콤한 얘기 지금은 현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네. 열심히 정말 분석해서 매집한 게 맞으면 홀딩하세요. 이해되셨으면 네, 7만 한번 찍어주시고 아셨죠? 털리지 좀 마세요. 털리시면 안 돼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요? 그 종목에 있는 세력을 믿어야죠. 세력 안 나갔다니까요. 세력이 나간 종목은 거래가 터지거나 확실하게 뭔가가 있어요. 털리지 마세요. 네. 자, 메가인디가 옛날에 그러다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때는 개인들이 털렸고 지금은 메가인디에 개인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개인들이 많으면 항상 털어내고 가요.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정책주 이런 것들도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많이 눌렸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그래요. 자, 결론은 털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애매하다는 얘기만 지금 30분 이상 아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이 다음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애매할 때는요 세력이 무리하게 안 올려요. 생각해보세요.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미국도 애매하고 유럽도 애매하고 환율 시장도 외환 시장도 애매하고 유가도 애매하고 그죠? 대선주도 애매하고 인맥주 정책도 맨날 뜯고 싸우고 있고 그죠? 메타버스 테마주도 누가 대장인지 아리까리하게 애매하게 해놨고 뭐 블랙아웃 더운데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지수는 떠 있는데 손절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력도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선주로 가자니 저것도 애매하고 네? 앞에서 이제 여기 앞에서 다 했으니까 네. 올릴만한 것도 별로 없으니까 애매하고 품절주도 애매하고 스펙주도 앞에서 많이 했거든요.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조정을 충분히 안 받았기 때문에 또 올리자니까 애매한 거예요. 매물대도 있고 여기서 더 올리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있는 자리까지 올리기 때문에 또 못 가거든요. 이것도 애매하고 대북주를 또 한다고 하는데 정권 말기에 또 그죠? 네. 정권 초기면은 2018년도처럼 뭐 대북주 갖고 올릴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겁니다. 세력이 무리하게 안 올리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뭐 하겠어요? 올리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안 올리냐면은 또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올릴 때 처음에는 개인들이 올라야 되지만 중간부터는 개인들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같이 올려주면서 개인들도 물량을 파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의 도움 없이 혼자 올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따라 붙을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조종올까봐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무리하게 안 올린다고. 여러분 같으면 올리시겠냐 이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든데 언제 올리겠어요? 사람들이 따라 붙을만 할 때 그때 올리겠죠. 네. 그러면 세력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세력이 똑같이 아이고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집을 한번 더 하겠죠. 육상 선수가 요즘에 저기 올림픽 하고 있는데 육상 선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 선수가 지금 뭐 1시에 경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잠깐 문제가 생겨서 10분 정도 이제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10분 동안 뭐 하겠어요? 멍 때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발끈이라도 한번 더 묶을까요? 그쵸, 몸을 풀든지. 네, 맞아요. 프레스. 신발끈을 한 번 더 묶든지, 그죠? 네. 아니면 눈 감고 이제 무슨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든지 뭐라도 하겠죠, 그죠? 네. 아니면 자기 체면이라도 걸어서 이제 우승하려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력은 뭐 하겠어요? 매집 한 번 더 하겠죠. 이 기회에 종목들이 눌리니까 아이고 이번 주에 좀 올리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해되셨죠? 세력은 눌린 목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죠. 개인들이 팔아서 이제 눌리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슬슬 받아서 올린다고. 개인들은 주식을 싼 값에 세력들한테 넘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최근에 언제였죠? 기억하세요? 한번 찍어 보실래요? 자, 1월달부터 지금 7월달이죠. 네. 올해 개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0번 찍고, 잘 모르겠다 0번 찍으시고. 언제였을까요? 헷갈리시죠? 순간적으로 언제지? 1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지금인가? 맨날 그냥 코로나 그러니까 감이 없으신 거잖아요. 언제였냐면 4월달이었어요.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얘기했는데요. 백신 거지 얘기 나올 때. 백신 거지. 백신 없어가지고 막 우리 이러다가 막 저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을 때. 4월에서 5월 사이. 3월하고 4월 초까지는 이제 LH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요, 그죠? 네. LH 땅 투기. 4월부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는 백신 거지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이래갖고 백신도 못 맞는 거 아니냐고. 그때 개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해되시나요?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니까 맞죠? 네. 알게 모르게 그때 스트레스를 개인들이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시기적으로 그때 특수건설을 보면 돼요. 자, 정책주하고 대선주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인맥주하고. 4월에서 5월 넘어갈 때 코로나 그 백신 문제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때 특수건설이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방에서 여기서 달이잖아요. 3월 말쯤에. 근데 뭐 했을까요? 한 달 동안 질질 끌고 있었어요. 이게 급등하고 나서 보면은 그죠?
아유 뭐 여기서 뭐 하나도 안 힘드셨겠네요. 그런다니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기서? 네, 안 힘들었어요. 그러나 신규원들은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저희 방은 초단타, 정신없이 초단타를 치는 방이 아니라 스윙으로 갑니다. 스윙이 뭐냐면 보유기간은 이제 보름에서 한 달 잡으면 돼요. 근데 일주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한 달 전후라고 보면 돼요. 보름. 범양건영이나 신일전자는 뭐 일주일하고 일주일 만에 120%, 그 다음에 50%씩 수익 준 것도 있어요. 빨리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통상 이렇게 돌리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15%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수익을 줬다가 단타 수익을 주긴 주는데 그걸 안 팔고 버티면 이제 이런 수익이 난다고요. 급등하고 나서 보면은 여기에서 뭐 별 들고 있는 게 별로 안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누가요?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이거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3월 말에 야권에서 보수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SOC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샀어요. 네. 저희 방에서도 사놨는데 이게 뭐 했냐면요. 서울시장 보수에서 당선이 됐고 막 그랬는데 이때 뭐가 문제였냐면 코로나 백신 없다고. 다른 나라들은 다 구해갖고 지금 열심히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하는 거냐고. 그때 대통령이 5월 달에 미국 갔었죠. 미국 가서 좀 백신을 좀 얻어오나 막 그런 기대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4월에서 그 5월달까지가 백신 보릿고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한다니까요. 근데 스윙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안 챙겨요. 9%, 10% 이상씩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월달에 이제 백신 그 얘기 백신 없다고 막 그 얘기 나오죠. 그리고 4월 말 5월 초에 뭐 했어요?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금리 인상 뭐 얘기 나오고 그죠? 돈 빠져나간다고 그러고 공매도 재개 그 얘기 판친 게 아시죠? 그때가 4월 말이잖아요. 공매도 재개 국내 증시 폭락한다고 비관론자들이 아주 그냥 얼마나 그때 신나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폭락이 왔나요? 더 올라왔잖아요. 다시.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또는 고통의 벽을 타고 오른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경문이에요. 이거 들고 있을 때 뉴스 보고 있으면 털리는 거예요. 왜 안 가?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그러다가 털린다니까요. 어디에서요? 공매도 재개됐다는 소리에 던지는 거예요. 세력이 그 물량 받아서 슉 올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수익도 못 내고 급등한 거 보면서 열받으니까 그날 밤에 소주 한잔 하시는 거죠. 네. 특수건설의 특장을 보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했는데 엄한 데다가 화를 내시는 거죠. 속상하니까 술 한잔 하시고 그죠? 털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급등한 종목들을 잘 보면 밑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99.9% 있어요. 급등주가 그냥 올라오는 거 같죠? 천만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온다니까요. 진을 뺀 다음에 가요. 앞에 보면 눌림목이 있었죠? 들었다 놨다. 근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세력이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샀다니까요. 바로 샀어요. 근데 한 달을 기다렸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린 이게 익숙하거든요. 수익을 많이 내니까. 기존 회원들은 이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왜냐면 수익을 많이 내봤으니까. 초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조바심 때문에 그래요. 뉴스를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4월 달에 증시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증시가 안 좋았다기보다 개인들의 심리 상태,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공매도 재개 때문에 더 그랬어요. 더. 그래서 주가가 사실 빠진 게 없었는데 개인들이 불만을 갖고 안 간다, 답답하다, 왜 빨리 안 가는 거냐,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상한가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랬었어요. 세력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주죠. 어떻게 해요?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공매도 제기할 때까지 급등을 안 하니까 여기서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날아가잖아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때도 증시가 그리고 종목이 얼마나 애매했겠어요. 그때 세력들은 뭐 한다고요? 또 한 번 들었다 놓는 거예요. 들었다 놓는 걸 뭐라고 불러요? 눌림목의 다른 이름은 매집이죠. 누구의 매집? 세력의 매집. 이 정도도 못 견디시면, 이 보름 한 달도 못 견디시면 죄송한데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돈 벌 자격이 없으세요. 이것도 못 견디는데 무슨 돈을 벌어요? 아파트는 사셔가지고 어떻게 10년씩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럼 그렇게 잘하시면서 주식은 1시간, 보름, 한 달도 못 갖고 있어요. 일주일도 못 갖고 있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과 돈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하니까 매매를 많이 하고 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시면은 가난해집니다. 세력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매집을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력이 매집한 주식을 산 게 맞다면, 그런 확신이 들어 사신 게 맞다면 털리지 마시라고, 손절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제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힘내세요. 좀 지루하시죠? 네, 좀 지루한 거 맞아요. 순간적으로 지금 최근 일주일 좀 넘게 좀 지루한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다. 세력이 지금 일부러 안 올리는 거라니까요. 자, 특수원술 하나 얘기했죠? 아이고, 또 9시 넘었는데. 한 20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자, 보세요. 종목 얘기, 이렇게 얘기할 게 더 있는데. 좀 얘기해 볼게요. 비상교육. 특수원술이 이런 거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개인들이 불안해할 때. 비상교육은요. 4월달에 4월 중순에 상한가 나왔죠. 일자리 관련주. 그런데 메가임대하고 IB기명이 막 아시아경제가 급등할 때 이거는 안 가고요. 한 달 동안 돌렸어요. 그리고 IB기명이랑 메가임대가 꺾이니까 그때부터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 발 늦게 갔을까요? 예, 앞에 매집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매집이 안 돼 있으니까 매집을 한번 한 거예요. 다시 메가임대는 매집이 돼 있었어요. 아시아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집된 게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여기서 한 달 동안 빨리빨리 매집해가지고 뒤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4월달 5월달 거기잖아요. 공매도 재개 뭐 백신 거지 막. 주식을 이런 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험악할 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뭐 거리두기 4단계를 하느니 5단계를 하느니 뭐 그런 소리 할 때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때 사시라고. 맨날 유튜브 보고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그거 좀 그만 사시고. 많이 갈 거라고. 많이 갈 거라고 유튜브에서 얘기 많이 하죠. 많이 갈 거라고. 잘 되실 거라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저는 거꾸로예요. 진짜 많이 갈 것 같으면요. 회원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해요. 자, 회원들한테 A라는 종목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그게 많이 갈 거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얘기를 덜 해요. 많이 살까봐. 많이 사서 종목 망가져서 못 갈까봐 오히려 얘기를 더 안 해요. 신규들 들어오죠? 기존에는 보유 종목이에요. 자, 7월 초에 추천했어요. 7월 중순이나 말에 들어온 회원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당연히 얘기를 안 하죠. 왜요? 그분들한테는 또 좋은 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고생해서 매집한 게 노출돼가지고 박살날까봐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저희 이 방식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간다 또 간다 더 간다 부채질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 방에서 하는 방식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많이 갈 것 같으면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요. 자, 여기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재료고 무슨 테마주고 뭐 무슨 재료가 있고 회사는 어떻고 차트 기술적 분석 다 해드려요.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더 아낀다고요. 회원들한테 정말 큰 수익을 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회원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사시라고. 사시라고. 손절하지 말고 5% 10% 올라왔다고 놀래갖고 또 다 팔지 말고 잘 참으라고. 기존 회원들은 뭐 이제 멘탈이 다 강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항상 신규원들이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분들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털리게 하려고. 왜냐면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주식이 제일 싸고 좀 있으면 금방 급등 나오거든요. 지금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소형주, 테마주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요즘에 다 떨어졌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완전히 이제 순두부처럼 흐물흐물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코스닥 지수가 뭐 예를 들어서 2% 3%짜리 음모가 하나 떨어지잖아요. 그 이분들 그냥 다 전멸이에요. 끝. 그리고 세력이 어떻게 해요? 장대 항목 두세 개 뽑아서 올려버리고 이제 가버리잖아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개인들이 투매를 했는데 그 주식을 사시란 얘기예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현금을 없애야 돼요. 주식을 사서 현금을 없애야 될 때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털리지 마십시오. 애매할 때가 애매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애매하다, 불확실성, 안개, 오리무중. 세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리무중이라고 표현 써도 되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안개 속에. 안개도 이제 무슨 하얀 안개가 아니라 시커먼 안개. 스모그급, 그죠? 네.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자꾸 뉴스 보고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은 더 안개가 더 짙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상교육 보셨고 캐리소프트 아까 봤죠? 캐리소프트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캐리소프트 지금 여기 말고 옛날 자리. 캐리소프트도 잘 보시면 3월달에 한번 들었다 놨고요. 4월달에 한번 들었다 놨어요. 이때가 언젠데요? 아까 거기 아니에요. 백신 거지 얘기 나올 때. 3월달에도 정신이 막 누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 아닙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종목들이 뭐 했는가. 교통 나오기 직전이 그거잖아요. 공매도 재계획이 나올 때. 그때 급등한 거잖아요. 개인들이 파니까 올려버린 거예요. 이럴 때 사셔야죠. 그렇죠? 캐리소프트는 저희가 추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즘에 관심들이 많으시길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카스가 언제 이거 단톡방 추천 줬는데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기서 추천했다니까요. 사자마자 단타 수익 났고요. 근데 세력이 바로 안겼어요. 안 올렸어요. 눌렀어요. 왜냐면 토탈소프트나 수산 ANT, 프리엠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번 더 눌러버린 거예요. 애매하니까 눌렀다가 다시 가잖아요. 항상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밑에를 연구를 해보면 들었다 놨다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쉽다니까요. 왜 들었다 놨겠어요? 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왔겠어요? 애매하니까. 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애매하니까. 왜 애매했겠어요?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했겠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딱 1시간 방송했는데 애매할 때 눌림목 나오는 거예요. 네? 애매할 때. 원래 세력들이 일부러 이제 누르는 경우 애매하지도 않은데 이제 누를 때도 있지만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애매할 때 한 번 더 세력은 뭐 하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매집을 한 번 더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주식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그것도 싼 값에. 그렇게 사라고 해도 안 사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아유 이거 언제 갈 줄 알고 이런 걸 사요? 안 산다니까요. 여기 있는 거 추천하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3보 1배를 해요. 감사하다. 이런 걸 추천해요. 수익 내서 꼭 보답할게요. 여기서 추천하면 전문가 맞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봐서 손실나서 이제 욕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급등주를 추천했는데 이상한 거 줬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추천해요. 왜냐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회원들이 수익이 편하게 나요. 특히 직장인들이 수익이 편하게 나면요, 50대나 60대 이제 중장년층 그분들이 수익이 편하게 나요. 직장인들이 매수매도를 편하게 해드리면 당연히 50대부터는 좀 빠른 매매는 못 하시잖아요. 그죠? 거친 매매를 못 하신다고요. 특히 여자분들. 그래서 직장인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리딩을 하면 다 편해요. 50대가 편하시면 60대도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0대, 30대 이제 초보들도, 나이는 젊어도 초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편하게 한다. 포커스를 이제 직장인한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종목 추천할 때 보통 여러분들 9시 이후에 매수 사인 받죠? 어디 딴 방에 가입해 보시는 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9시 이후에네요. 아니면 9시 바로 직전에 내든가. 왜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시초가 나오는 거 보고서 추천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무료 리딩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저희는 매수 사인을 8시 50분 전후에 내요. 어쩔 때는 40분에 내는 경우도 있어요. 50분 좀 넘어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50분 전후에 내요. 왠 줄 아세요?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또 저희 방에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애들 집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을 배려를 해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거 무슨 재료인데 이거 사라고 미리 얘기해놓고 회원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사는 거예요. 이제. 편하죠.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9시 이후에 추천하는 게 편해요. 시초가를 모르니까. 8시 40분 50분에 시초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100%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이때 추천합니다. 회원들 편하라고. 이런 거를 바닥에서 하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게 언제예요? 4월달 5월 초, 4월 말 5월 초. 네. 증시 폭락한다고 비관론자들이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할 때, 개인들의 멘탈이 다 나갔을 때, 여기잖아요. 예전에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주식은 언제 사야 된다고요?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그리고 강 사장은 비관론 속에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의론 속에서 자라난다. 명언입니다. 비관론이 뭐겠어요? 비관론하고 회의론이 뭐예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시장 분위기가 애매할 때.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좀 솔직히 애매하시죠? 막 코로나 때문에 잘못될 것 같고 불확실하고, 그죠? 네. 애매하죠? 네. 그때 주식 사세요. 떠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그러면 무조건 성공. 이론 밑에서 다 들었다가 놨다가 다 상환다니까. 다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백신 거지. 그 다음에 코로나 말고 공매도 재개, 인플레이션 우려, 그때 아닙니까? 최근에 그딴 종목들 다 저기였었잖아요. 고성파워텍 보실래요? 어딘데요? 예? 그게 아니에요. 시기가 다 거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최근에 급등했던 정책주들이 4월달, 5월달에 뭐 했는지 잘 보시라니까요. 서로의 매수 맥점이었죠. 그죠? 오늘 급등한 정원NC스 4월달에 뭐 음모 하나 꽂아놓고 아닌 척 오만상 하다가 5월 초에 여기 저점 찍어놓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준비되니까 날라버리잖아요. 바닥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력은 재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요 잠깐 들었다 놓는 것도 못 견뎌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고점에 사가지고 이만큼 떨어지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바닥에 있는 걸 추천했는데 이만큼 떨어지잖아요. 난리가 나요.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왼수들이에요 진짜. 그래도 회원들이 이렇게 신규회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면 저는 친절하게 다 대답해드려요. 네. 원래 변동성 좀 있다. 세력이 매집한 거 맞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셔라. 전문가 믿으니까 들어오셨죠? 다 믿는데요. 그러면 믿으시라고. 수익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결론은 잘 끝나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지금 뭐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특수건설, 자, SOC 정책주죠, 비상교육, 일자리 정책주죠, 캐리소프트, 영유아 복지, 그게 나왔던 거잖아요. 카스, 이재명 인맥주, 그죠? 이로원, 최재형 인맥주, 대장이죠. 카스도 뒤에서 올라온 대장, 정원에시스, 윤석열 정책주죠. 보성파워텍, 원자력, 탈원전 정책주, 맞죠?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겹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차트는 똑같죠. 오늘 저녁방송 제목이 뭐예요? 지수가 횡보할 때 바닥에서 세력주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패턴을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지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안 가요라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속으로 세력이 매집했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돈을 못 버는 원인은 바로 내 요 조바심 때문이구나. 그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조바심. 이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이게. 빨리 수익 내고 싶은 욕심.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추천을 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막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한여름에 가로등에 붙어서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불나방과 똑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셔요. 지금 최근에 투매가 나오는 바람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아졌어요. 지천에 널렸어요. 진짜 널렸다니까요. 어디 캐나다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진짜 산삼이 막 산에 막 널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산삼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다 다르지만 캐나다나 어디 뉴질랜드인가? 하여튼 뭐 그런 데 가면은 막 특히 캐나다요. 옛날에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무슨 마대잔 하나 딱 들고 10만이가요. 마대잔 하나 딱 들고 가더니 막 죽더라고 이렇게. 대충 막 주워요 이렇게. 산삼을. 보셨죠? 보신 분 있어요. 죽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이런 종목도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서 이런 종목도 사서 올 연말까지 수익을 많이 내시면 돼요. 네거티브 때문에 시끄럽죠? 네. 근데 그것도 조만간 끝나요. 조만간 끝나게 돼 있습니다.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후보가 이제 압축이 될 거예요. 그죠? 5명에서 4명, 3명, 2명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겠죠? 마지막에 한 명은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바심을 버리시고 네거티브도 곧 끝나니까 네거티브가 끝나는 순간 뭐 하겠어요? 정책 얘기를 많이 하겠죠. 국민들은 그걸 보고서 뽑아줄 테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안 간 인맥주, 그 다음에 정책주 이런 거 매집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정책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한두 개 사놓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죠? 대북주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대신에 조바심은 버리시고 네. 지루해하지 마세요. 네. 가끔씩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루할 때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바닥에서 어떻게 지수가 횡보할 때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쭉 설명드렸으니까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의 차트가 똑같죠, 그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제 그 방송은 이제 끝났어요. 여기 뭐 메일 주소 여기다 써놔 드릴 테니까 뭐 저기 뭐 무료단톡방 그 주소나 이런 것들 무료단톡방 들어오고 싶다. 저희 무료단톡방은 요란스럽지 않고 되게 조용해요. 그러니까 알고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뭐 무료단톡방에 막 다른 데 보면 이제 막 정신없이 하는 데도 많은데 저는 조용해요. 저희는 방 운영을 회원들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안 해요. 그러니까 무료단톡방도 되게 조용해요. 네. 네. 조용해요. 네. 분위기가 그래요. 네. 알고 들어오세요. 네. 회원가입 문의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튼 내일은 금요일인데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바닥에도 종목 찾아갖고 매집하세요. 내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1억 있다, 그러면 이제 대손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정책주 좀 많이 사놓으세요. 정책주. 네. 자, 그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정책주 중에 과거에 간 거 중에 또 갈 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간 것 중에 또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알려진 정책주 중에 또 갈 게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간 것 중에 또 갈 게 있어요. 자, 두 개 중에 뭘 사는 게 좋을까요? 자, 퀴즈예요. 네. 앞에서 많이 갔던 정책주, 많이라기보다 아무튼 앞에서 한번 갔었던 정책주를 사는 게 좋겠다 1번, 한 번도 안 간 거를 사는 게 좋겠다 4번 찍어보세요. 뭘 사는 게 좋겠어요? 1번 살까요? 4번 살까요? 정답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1번? 4번? 네. 돌멩이님은요? 돌멩이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뭐 할까요? 네. 네. 둘 다 사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쵸? 뭐하러 골라요? 둘 다 사면 되지. 그쵸? 네. 자, 편한 밤 되시고, 네,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